효과적인 영어 노출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는 무의식적으로 습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영어 노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고민연구소의 김성윤입니다. 오늘은 영어 노출의 A to Z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에는 영어를 4스킬로 나눠서 그 스킬별로 아이들의 역량을 함양해주는 그런 교육 목표가 있었다면, 영어는 이제부터 이해와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해는 인풋, 표현은 아웃풋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로서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영어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읽고 쓰고 말하고 들을 줄 알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는 ESL 환경이 아니죠. 우리는 EFL 환경이에요. 잉글리시에서 Foreign Language예요. 집 밖을 나가거나 학교 밖을 나가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EFL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울 때 인풋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연구 결과가 인풋에 집중을 했을 때 그 receptive skill이라고 합니다. receptive skill을 많이 축적해 놓은 아이일수록 나중에 말을 할 때와 글을 쓸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문장과 고급 어휘를 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교과 과정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듣기와 읽기라는 인풋에 가장 방점을 찍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언제 영어 노출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 좀 구체적인 걸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영어를 시작하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고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언어에 구애받지 말고 영어로 된 동요도 들려주시고 한국어로 된 동요도 들려주시고 모국어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기반이 됐을 때에 영어 노출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명확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는 정도의 혼란을 야기하는 노출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어떤 기초를 잡는 거가 더 우선시 돼야 되고, 듣기 위주의 영어 노출을 간간히 중간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눈치라고 하거든요. 언어 자각력. 그게 습득이 되는 노출 시간은 약 3,000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영어를 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 노출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일단은 500-60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아이의 그 듣기 노출을 하시고, 여러 가지 동영상 노출을 포함해서는 1000에서 1500시간 정도면은 아이가 입이 건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가이드해주는 그 시간을 1000시간으로 목표로 잡고 하루에 1시간씩만 하면 한 2년 9개월이 걸려요. 3년을 잡고 하루에 1시간 한다. 그래서 취학 전에 1000시간 정도의 인풋을 채울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영어 노출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는 무의식적으로 습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학 전까지는 평가를 최소화하고 마음껏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몰입하는 환경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영어 노출 방법입니다. 유초등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고 하면은 절대
절대로 공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몰입할 수 있는 컨텐츠를 아이에게 먹잇감으로 주시는 겁니다. 먹잇감. 몰입 상태에 아이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 언어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금방 습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를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재밌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하려고 읽은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나오는 단어를 다 외우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mystery story of 뭐 여기서 myster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스터리의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자, M-Y-S-T-E-R-Y 이렇게 외웁니까? 근데 이 아이는 미스터리라는 스펠링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누가 글자를 잘못 써갖고 M-I-S-T-E-R-Y라고 써놨어요.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애는 어떻게 돼요? 딱 보면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의 올바른 스펠링은 M-Y-S-T-E-R-Y I가 아니라 Y야. 자기가 그걸 딱 집어 말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좀 이상한데? 자, 그게 언어 자각력이 생겼다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즐거워하는 콘텐츠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엄마랑 여기 앉아갖고 영어 공부하자 하고 앉는 순간 그건 노출이 아닙니다. 그거는 consciously studying이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취약 전이라고 하면은 subconscious한 환경에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몰입하는 환경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bedtime story입니다. 잠자기 전에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 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합니다. 듣거나 자거나. 갑자기 이 애가 제3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몰입하기 좋은 환경이 bedtime 스토리고 어렸을 때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더라도 엄마가 한글로 읽어주면 이제 그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가 느는 거거든요. 똑같은 과정을 영어로 거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애가 좀 크게 되면 자기 관심사를 찾아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장 먹잇감이 많은 데가 어딘가요? 먹잇감이 가장 많은 데는 서점과 도서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도서관 환경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전사항은 두 개밖에 없어요. bedtime 스토리 잘 때 읽어주시고 도서관과 서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그거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관심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교육 정보 받아가세요. 여러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언어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레이스예요. 장거리 레이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꾸준히 뭘 한 가지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장기적으로 영어 노출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영어 노출을 통한 아이의 무의식적인 영어 습득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